거짓말은 왜 나쁠까요? 우리 시연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금아, 너는 혹시 응.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진실을 말했을 때 혹시 상대방이 속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할까 봐 걱정했던 적이 있어? 딱히는 없는데, 없어. 나는 그런 적이 있었어. 그 친구가 나랑 얘기를 하다가 되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나도 너의 의견이 맞다고 말해줬어. 너는 혹시 가짜를 좋아하니?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만화, 영화, 소설, 게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선생님 저 잠깐 화면 에러 나가지고 저 화면 끌게요. 그래. 시연이 네가 계속 막 이러고 있었어. 저 방금 봤어요. 괜찮아. 음, 진행해. 저 대금이한테 질문했어요. 대금. 나는 좋지. 게임 같은 건 좋지. 말해도 좋고. 좋아, 좋은데. 누나 혹시 들리니? 응. 잘 들리는데. 너 안녕. 누나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 아니, 너는 혹시 가짜를 좋아하니? 가짜? 음, 응. 음, 나는 가짜를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나는 가짜를 좀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그 가짜란 게 그 가짜가 사람의 기분을 안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TV에서 나오는 채널 중에 약간 비현실적인 거라든가 게임. 아니면 영화라든가 드라마, 게임. 아바타, 게임 그런 것도 있잖아. 응, 만화책. 그런 걸 싫어해? 응. 친구야. 그렇구나. 그냥 만화책은 별로 안 좋아하나? 나는 진짜 난 너무 좋은데. 나는 가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영화 나는 보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게임도 좋고 가짜를 만화책도 좋아해. 다 좋던데. TV에 나오는 것도. 응. 음. 너무 티연이가 안 와. 시연이 다 했어? 아니요, 저 지금 페이지 찾고 있어요. 음, 음, 뭐냐. 나는 혹시 상대방이 가짜로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가 상처를 받거나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니? 상대방이 예? 가짜로 얘기했을 때 상처받는 거야. 뭘 말한 거야, 시연아? 질문이 정확. 거짓으로 말했을 때 음, 그걸 진짜라고 믿고 상처받은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 없어. 나는 어? 없어. 누나, 넌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니? 나도 대범처럼 먹는 것 같아. 음, 나는 있었어. 신기해. 나는 친한 사촌 오빠가 사촌 동생한테 뭐라고 말하는 걸 듣긴 했는데 난 그걸 진짜라고 믿고 충격적이었어. 근데 무슨 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넌 되게 바보 같아 막 이런 거였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되게 소스라치게 놀라갖고 방문을 탁 열었거든. 그래서 뭔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짓 게임을 하고 있었대. 사람 의심하게 하는 거짓 게임을 하고 있었대. 난 그래서 좀 충격이었어. 어,
너희는 혹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니? 느낀 적이 있니? 아니? 누나야, 너는? 나도 없는 것 같아. 나도, 나는 들어본 적이 있어. 친구가 스키장에 가서 눈으로 스키를 잘못해가지고 대굴대굴대굴대굴 그러고 돌뿌리에 머리를 딱 박고 그러고 축 쓰러져서 병원으로 갔다든가.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먹고 되게 근데 그 예전에는 얘기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 얘기가? 네. 어, 진짜 스키 너 너무 걔 되게 잘 타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스키장에 돌뿌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음, 얼음이 있을 순 있지만 돌은 없을 거예요. 음. 그리고 옛날에는 엄마한테 등을 맞아갖고 우주 저 멀리까지 날아갔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주 거짓말에 그래서 재능 있는 그래서 걔 등이 약간 C자로 돼 있었어요. 음. 어쨌든 근데 네가 저는 보기엔 그게 끝났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지? 네, 음. 다 했다고? 네. 어. 자, 시연이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될 부분들 몇 가지를 잘 선정해서 진행을 아주 잘 했습니다. 해서 시연이가 진행했던 부분들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이가 또 진행을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연이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부분은 이 책에서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들, 즉, 어, 그 진실과 배려가 충돌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 즉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렇지 말아야 되는 건가에 관한 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책에서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야? 음, 여기 거짓말은 해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19쪽에서 그렇지. 거짓말을 해롭지 않을 때가 몇 있어서 쪽이요? 보보 할머니가 보보에게 인디언 천막을 사줬는데, 문제는 똑같은 인디언 천막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몇 년째 연속해서 지금 사주고 있고, 할머니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과연 보보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앞쪽도 마찬가지야. 17쪽에 거짓말이 편리할 때가 있군이라고 해서 자신의 친구 디나가 남자친구 차루를 사랑에 빠져가지고 차루를 무척 좋아하는데, 로다는 그 차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 디나가 자꾸 자기 남자친구 차루가 어떠냐? 라고 물어봤을 때 로다가 과연 네 남자친구 진짜 별로야. 꽝이야. 라고 진실을 얘기할 건지, 그러면 디나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것 같으니까 네 남자친구 정말 멋있더라. 괜찮더라. 좋더라. 라고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인지, 특별히 지금 17쪽에 있는 거짓말이 편리할 때도 있군요. 19쪽에 거짓말 이 해롭지 않을 때도 있어요. 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시연이가 조금 아까 진실을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남을 배려하는 것들이 더 우선되어야 되나?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건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대금이는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대금이는 진실을 말할 거야? 아니면 거짓말을 할 거야? 살 걸면 나을 것 같은데요. 거짓말이 나을 것 같다. 왜? 내는 진실 가지고 살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해서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이. 은호는, 그래도 친한 척을 해야 된다. 은호는, 저도 거실이 더 나아요. 거짓말을 할 거다. 네. 왜? 음, 다른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시연이는, 또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자신의 무언가를 감추는 게 아니라 응,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응, 약간의 거짓으로 대답을 한 것이니까 응, 거짓말을 하면 응.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자, 그럼 봐. 얘들아,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맨날 묶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하고 다니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더 나도 편하고 멋있고 예뻐질 것 같아. 어때? 대금아,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좋겠니? 어때? 내가 이쁘니? 대금아? 왜 말을 못해? 은호야, 선생님이 어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 음, 어, 은호야, 네.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다니면. 선생님이 머리 풀고 이렇게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 음, 선생님이 이렇게 스타일의 변화를 줘보고 싶은데. 시연이 어떨 것 같아? 일단 그 머리로 한번 나갔다가 오시고 아, 아, 별로면은 너, 별로면은 아니지. 네 의견을 얘기해달라고. 네 의견을. 네가 네 의견을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하고 다닐 건데, 나는 네. 되게 마음에 들고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데, 시연아 어때? 새로운 변화를 선생님이 원한다면 해도 되죠. 해도 돼? 대금이는 선생님 멋있어? 오해만 받지 않게만 해주세요. 뭐라고? 저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나갔다 어, 오시면 저 나갔다고 쭉 즐기고 오세요. 마음에 드니까 멋진 것 같으니까. 은호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말한 거야, 시연아? 응? 아, 왜 말을 이걸 못해? 질문한 사람 바로 앞에서 하면 되게 곤란해져요. 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 그냥 너가 진실을 말한 거냐고 거짓말을 말한 거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 지금 이 순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 조금 전에 어땠었는지. 응? 솔직히 말하면 진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진실이야? 대금이는 조금 아까 네가 진실을 말한 거야, 거짓을 말한 거야? 거짓이요. 거짓을 말한 거야. 은호는 말 안 했나? 네. 자, 말 못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 무슨 머리를 저렇게 풀고 다녀. 머리 묶고 다니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왜 남자가 저러고 다녀. 그것도 싫은데 아니에요. 왜 그게 여자가 아니라 어 누구 닮았단 말이에요. 누구 닮았어? 네. 어, 악당. 어? 악당? 누가 어, 누구 말 닮은 것 같아 진짜. 아. 아 이러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그냥 그래 괜찮네 그래 너 맘대로 해뭐 이럴 건가 아니면 야 내가 봤을 때 너 그거 하나도 안 어울려 너 이상해 너 그렇게 하고 나가잖아 사람들이 다 너 미쳤다고 손가락질해 라고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될 건가 라는 부분들 자기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 줄 건가 사실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쓴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나? 이 책의 저자. 이 상황에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또는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책을 찾아서 한번 누가 얘기해 볼까?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갖고 있어? 네. 음. 21쪽을 보면 이 책의 저자가 이 문제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펼쳐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거시는 때로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의 거짓말을 섞은 걸 꼭 나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 결국 이 저자 입장은 뭔가요? 거, 약간의 거짓을 넣어도 된다는 소리죠, 진짜. 이 저자의 주장은 거기 둘째 줄 하지만부터 은호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부터요? 음, 하지만 다른 사람을 감싸려고 거짓말하는 것,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진실을 숨기는 것은 그냥 거짓말과는 다르지요. 남을 위해 거짓말에 조금 섞는 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저자의 주장은 지금 그 부분을 보니까 은호 뭔가요? 음, 꼭 진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가짜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음을 음, 아프게 해줄 음. 수도 있는 거. 자, 그러면 그 앞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20쪽에 그 앞부분을 잠깐 보면 어, 밑에서 둘째 줄, 셋째 줄, 밑에 셋째 줄 다른 사람에게부터 우리 시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쪽이요? 20쪽 밑에서 셋째 줄 다른 사람에게 저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보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거기부터 있죠. 보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밑에서 다섯째 줄 20쪽 보고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전 그 그건 자기를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도 벌을 받지 않으려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읽어. 아니에요. 초콜릿을 안 먹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야단맞지 않으려고 진실을 숨기는 건 나쁜 일이지요.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 저자는 거짓과 진실과 관련해서 나쁜 것과 나쁘지 않은 것의 기준을 뭘로 삼고 있어? 자신을 위한 그 남을 위한. 자기를 위한 거짓말은 나쁘다는 거야. 반면에 자기를 위한 거짓말이 아닌 누굴 위한? 그냥 남을 위한 남을 위한 거짓말은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이 저자의 주장인 것도 볼 수 있어. 그래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짓말이라던가 이런 거는 나쁜 거짓말. 반면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감싸주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괜찮은 거짓말로 이 저자는 구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저자의 주장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는지 아니면 나는 이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장을 또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연이는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야? 전 이 저자의 의견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을 위한 거짓말은 해도 되지만은, 응, 자기가 득을 보거나 자신의 피해나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짓말은 응, 안 좋은 거짓말이니까, 응. 어, 자- 그래. 자신이 득보기 위한 거짓말 말고 남을 위한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은호. 음, 저도 시연이랑 똑같아요. 대금이. 저도 시간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대금이가 지금 자꾸 뭘 하고 있어 지금. 응? 근데 선생님이 그래 뭐 수업 시간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괜찮아. 대금아 계속 그렇게 해. 라고 누굴 위해서? 대금이를 위해서. 내가 대금이를 혼내면 대금이가 기분이 나쁠까 봐. 대금이 기분이 상할까 봐.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괜찮아. 대금아. 뭐 그냥 뭐 딴짓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게 과연 진짜 이게 대금이를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야, 너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해야지. 너 그렇게 자꾸 딴짓하고 수업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너 스스로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버릇이 나쁜 버릇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진실을 말하는 게 오히려 대금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대금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단기적, 짧은 순간에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 않도록, 어? 어떤 애가 뭐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면 그 애로 혼내. 그러면 그 애가 막 슬프고 울 거 아니야. 마음이 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애를 위해서, 그 애의 마음을 위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유, 괜찮아. 바쁘면 숙제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지. 라고, 사실 속으로는 막 내가, 이것이 숙제도 안 해요 하고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그냥 잘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숙제를 안 하는 건 분명히 잘못이지. 라고 분명하게 진실을 얘기해서 그 애가 지금 당장 속상하든 말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판단이 좀 어렵지 않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은호? 은호야? 음, 응. 음, 음. 오늘 생각이 정리되면 좀 이따 대답하고 대금이부터. 대금이 뭐라고 그럴까 이런 반론에 대해서.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일단 상냥히 말할 거고요. 두 번 이상 넘어갈 때부터 또 혼낼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거짓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해줘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얘기해 주지만 그것들이 반복되면 그다음부터는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네. 시연이는 어떨 것 같아?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대금이랑 같은데, 음, 그, 한두 번 지나서 혼내는 것도 맞고, 음,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득보잖아요. 나중에 미래에 음, 뭐 공부를 잘해서 어디 좋은 사업을 가거나 할 수 있는데 음, 자기가 지금 싫다고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엄숙하게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자, 은호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 은호는? 저도 대금이랑 비슷한데, 음, 세 번이, 세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음, 봐주고, 네 번부터 음, 얘기를 해줄 것 같아. 그래, 그래, 그래.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입장을 가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의견은 또 어떤 의견이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책을 읽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독서를 더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이 뭐야? 거짓말은 왜 나쁠까요? 거짓말은 왜 왜 나쁠까요? 라고 나쁠까요? 제목만 보면 이 책의 내용이 다 뭐여야 돼? 이 제목에 충실하게 책을 썼으면 이 책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어야 돼?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뭐? 뭐 나쁜지.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증명하는 책이어야 되잖아. 거짓말은 네. 이래서 나쁘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책이어야 되는데 어때?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짓말이 나쁘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책이야? 아니요. 조금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거짓말 중에는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거짓말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입장을 이 저자는 또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 24쪽 보겠습니다.
시연이가 두 번째 얘기했던 문제지. 24쪽의 제목이 뭐야? 가짜 만들어내기. 가짜 만들어내기. 가짜 만들어내기라고 해서 사람들은 가짜, 거짓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그것을 뭐해? 좋아하더라라는 얘기.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짜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돈도 많이 줘. 응? 이 가짜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야? 게임 제작사. 게임 제작사, 또 만화 만드는 사람. 소설가, 소설가, 영화 감독? 영화 작가. 감독, 이런 사람들이 다 만화가?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가짜를 잘 만들어냈다고 크게 칭찬받잖아. 돈도 많이 네. 벌고. 어? 자, 그래서 요 가짜 부분에 대해서 26쪽에 사람들이 가짜를 뭐 하는 점, 좋아하는 이유가 나와. 음. 즉 거짓말의 장점, 가짜의 장점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자, 26쪽에 가짜의 장점 첫 번째.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야? 이런 영화나 만화나 시나 소설, 비디오 게임 이런 것들이 좋은 점. 26쪽에 보니까 첫 번째 좋은 점은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 가짜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은호? 음, 가짜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른, 우리가 음, 현실, 하지 못하는 것을 음, 사람들이 가짜로 보여주는 것. 음. 자, 그 얘기는 현실 속에서 은호는 그냥 대한민국의 여학생이잖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잖아, 그냥. 근데 뭐 속에서는 소설 속에서는 아니면 영화 속에서는 은호가 멋진 슈퍼맨, 빨간 팬티 입고 다니는 슈퍼맨이 될 수도 있고 파란 팬티인가? 빨간 팬티인가? 어쨌든 그런 슈퍼맨이 될 수도 있고 대금이가 뭐야 백설공주 읽으면서는 아주 하얀 뽀얀 피부를 갖고 있는 아주 드레스를 입은 예쁜 공주님이 될 수도 있고 저거 하자는 뭐가 너무해. 그런 식으로 차를 입고 어, 들어가겠어. 다른 세계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것들이 가짜 이 드라마나 시나 비디오 게임이나 게임들의 좋은 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7쪽. 두 번째 좋은 점은 가짜의 또 두 번째 좋은 점. 사고가 나지 않아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경주를 했을 때 음,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음. 화면 속으로 하면은 다칠 염려가 없어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막 싸우면 대금이하고 쌤하고 진짜로 싸우면 뭐 코피 터지고 막 입술 터지고 막 상처 나고 그럴 거잖아. 근데 대금이하고 쌤하고 게임기에서 막 그 아바타가 막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하면 대금이나 쌤이 다칠 리가 없어요. 없다는 거지. 은호가 진짜 차를 몰고 몰 수도 없고 운전면허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근데 몰다가 사고 나면 차가 부서지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게임 속에서 운전을 붙잡고 아무리 뭐 거기 막 부딪히고 뭐하고 해도 진짜 은호가 다치는 건 아니고 진짜 자동차가 다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가짜가 갖고 있는 좋은 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란 얘기야. 28조 아예 제목에 나왔네. 가짜의 또 좋은 점은 상상하고요. 가짜의 좋은 점은 바로 상상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점이 가짜의 좋은 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29쪽에 가짜의 좋은 점이 또 하나 나와. 다섯째 줄. 29쪽 다섯째 줄에 가짜의 좋은 점 뭐? 응? 29쪽 다섯째 줄. 같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 민민 학교를 막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거. 지금 대금액은 그 부분을 통해서
가짜의 좋은 점이 뭐라는 거야? 가짜라도 현실이랑 비슷하게 만들면 현실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일. 그런 어떤 가짜 소설, 가짜 드라마, 가짜 영화 이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현실의 삶을 바꿔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가짜가 갖는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가짜가 무조건 좋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갖는, 즉 영화나 게임이 갖는 문제점, 나쁜 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 나오고 있어. 첫 번째 문제점이 뭐야? 아들 영화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가짜의 이야기가 진짜 가짜인데 그 가짜의 이야기를 뭘로 생각해서? 진짜로 진짜로 생각해갖고 그걸 진짜 따라하는 어떤 그런 위험이 있을 거란 얘기야. 아까 대음이가 그냥 만화 속에서 자기가 백설공주인데, 난 백설공주야 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와가지고, 난 백설공주야 막 이러면서 아이들란 얘기야. 그러면 시연아 뭐라 그럴 것 같아? 시연이가 하얀 드레스 입고 난 백설공주예요 막 이러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막 이러면 시연아 뭐라 그럴 것 같아? 너무 비현실적인 삶을 2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31쪽에 나옵니다. 두 번째, 요 가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은 뭘 얘기하고 있어? 31쪽에? 진짜로 벌어지는 일과 가짜에 벌어진 구분하기 힘들어요. 진짜로 벌어지는 일과 가짜로 벌어지는 일을 구별하기 힘들어서 혼동스러워진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 지금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우크라이나 여러분 시위라. 뉴스 같은 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하는 모습을 혹시 본 저기 뭐 화면 같은 거 본 적 있어 혹시? 근데 가까 보니까 핵폭탄 터지고. 그걸 봤어 혹시? 막 그 폭탄 미사일이 날라가고 무슨 건물이 폭격 맞고 막 탱크 막 발사해갖고 어디가 막 부서지고 막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어? 뉴스로는 본 적이 있어요. 본 적 네.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와 신나겠다. 야 다 때려 부셔. 와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어? 근데 그 뉴스에 나오는 건 가짜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현실. 현실이라는 거야. 그럼 거기에는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피를 흘리는 현실이라는 얘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게임 속에서는 사실은 그게 진짜로 피 흘리고 진짜로 아픈 게 아니잖아. 네. 근데 아까 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게 감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그거를 마치 또 하나의 뭐 하는 것처럼 게임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가짜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은 34쪽에 나옵니다. 32쪽, 33쪽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는 근데 까 이미 앞에서 했었네. 아까 그 슈퍼맨 따라하기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36쪽, 36쪽에 나옵니다. 36쪽에. 세 번째 문제점. 근데 존재하는 가짜를 세계 같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진짜로는 존재하지 않은 가짜를 같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로 존재하지 그러니까 않는 가짜 세계 너무 갇혀버린다. 가짜를 믿으면 음, 가짜 세계를 근데 가짜 세계를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 보고. 미쳤어요. 미쳤다 그러지. 정신질환에 걸리고 우리가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칼로 막 지금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막 한다던가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런 그 가짜가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것들을 진짜로 뭐 하고 있는 거야? 믿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연이가 가짜를 좋아하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 후반부에 바로 가짜인 시, 영화, 뭐 드라마, 소설, 게임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이 책 나온 이후에 특히 요즘에는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나왔지. 혹시 여러분들 VR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이게 무슨 안경 같은 거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있으면 아까 스키장 얘기했는데 진짜 본인이 뭐 어디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시장에 있는 스키장에서 것처럼. 이렇게 스키 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진짜 이 VR을 쓰면 그런 속도감도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이 갖는 장점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또 여기 책에서 지적되었듯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문제점들을 또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연이가 얘기했던 세 번째 부분은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농담. 자기는 재밌으라고 즐거우라고 장난으로 뭐 한 거야? 농담한 거야. 거짓말한 거야. 그런데 상대방인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야. 그 경우에 내가 농담으로 했으니까 나쁜 뜻으로 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잘못이 아니다. 아니다. 상대방이 뭐 하면 기분 나빠하면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말한 게 아니고 농담으로 거짓말로 했지만 그래도 그건 잘못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뭐 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얘기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시연이 놀리려고 야 마녀 오마녀 라고 막 그랬어. 그 시연이가 나 마녀 아니야 내가 무슨 마녀야. 야 농담도 못하냐? 장난이야. 왜 그걸 못 받아들여?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마녀라는 이야기에 잉운 시연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연이한테 누구라 뭐라고 마녀라고 놀린 장난 거짓말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지 은호 어떻게 생각해? 농담한 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왜? 농담인데 재밌으라고 장난한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다른 친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음, 농담이라고 그 친구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외로워질 수도 있고 음, 그 큰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음, 그래서 농담은 친구가 좀 더 나쁜 거 대금이 어떻게 판단해? 대금이? 저도 오늘 똑같아요. 자 시연이는 직접 당해봤는데 어때? 놀린 애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음, 그걸 당한 당사자는 음, 그거를 진짜라고 믿고, 음, 그렇게 속상해할 수 있잖아요. 음, 내 감정을 생각해내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말한 사람이 그게 진짜다 가짜다를 음, 말을 해도 음, 그거를 안 믿으면은 음, 안 믿어도 어차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속상해하는 대상에게 상처를 준 거니까 결국에 뭘 하든 간에 음, 그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장난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나와 상대방이 모두가 즐거워야 장난이야. 농담이야. 모두가 즐거우면, 모두가 동의하면. 그런데 나 혼자만 즐겁고 상대방이 뭐하다면 괴롭다면, 상대방이 싫다면, 그거는 장난이 아니라 그건 폭력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막 해놓고서는 장난이었어. 아이,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장난으로 한 것인지 모르지만 누구는 상대방은 상처받았다면 그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생님과 여러분 사이가 문제가 돼. 선생님이 어른이고 선생님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뭘 막 해놓고서는 아우 장난이었어 얘들아 라고 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은 장난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야. 그 관계 때문에.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그런 높낮이가 있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사장님이 장난으로 했다고 하는 것들은
장난이 아닐 수 있는 거지.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들이 장난인 건가 아니면 폭력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뭘 장난친 걸 갖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라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그런 생각들로 요즘은 많이 우리 사회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시연이가 말했던 상대방이 거짓말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팁?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요런 거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우리 시연이 거는 마무리 짓고 대금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때? 진짜 두 대금이는? 번째인데요. 응? 근데 진짜 제가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대금이가 두 번째인데 대금이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너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팁이 있어? 아니면 잘 못 구별해서 맨날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몰라? 어때? 있긴 해요. 음, 근데 애들이 거짓말 안 하는 거지. 음, 바로 팁은 음, 바로 음. 이런 거죠. 발목 삐끗한 거 발목 삐끗이 도드라져 살에 치인다. 그래가지고 너는 1번에 이걸 겨우태가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고 네가 그건 거짓말이라고 느끼는 그 기준이 뭐냐고 너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말은 뭐 너무 심하게 다치다고 보면 심한 거 같은데 실제로는 그거 그거 너무 부풀리 말한 것 같으면 거짓말이고. 말이 너무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것 같다? 그러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네. 시연이는 어떤 팁이 있어? 일단 두 개 팁이 있는데, 음,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고, 음, 다른 거는 제가 생각한 건데, 음. 첫 번째로는 그렇게 약간 거짓처럼 말하는 것 같은 상대방의 눈동자를 지그시 쳐다보거나, 어, 그랬을 때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하면 그게 거짓이고, 눈동자를 본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짓을, 야, 내가 어제 말이야, 발목을 뼈가지고 저기 하늘까지 날아갔다가 차에 치여서 아,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하고 오늘 퇴원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 네. 오늘 퇴원했어라고 하면 원래 몸에 막 붕대가 감겨 있어야 되는데 음. 지금 상태와 그때 말한 상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따져본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네. 다문호. 저는 거짓말의 구분을 잘 못해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별을 잘 못할 것 같아? 네. 그럼 아까 시연이한테 우리 배운 두 가지 팁, 은호야 앞으로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앞뒤가 맞나 한번 잘 따져. 보면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좀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제 수사관들이 거짓말 탐지기라고 혹시 들어봤어? 네. 음, 그 거짓말하게 되면 사람들 몸에 그 뭐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달라진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분비물이 좀 더 다르게 나온다던가 이런 거를 측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들 뇌파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 아까 이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아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어쨌든 거짓말인 걸 밝혀내는 어떤 그런 비중이 높다고 그러고, 아까 시연이가 이제 눈동자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 좀 떤다던가, 뭐 더듬거린다던가, 뭐 이러한 뭐 이렇게 얼굴 표정이 뭐 긴장돼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한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 대금이와 시연이가 공통으로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꾸 물어보다 보면 그 사람 대답이 보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혀내는.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증거나 증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또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형사, 경찰, 검사 이런 사람들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범죄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이고 또 이제 그것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늘 판단해야 되는 게 그 판사의 또 중요한 역할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연이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짚었습니다. 다음 대금이가 진행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저도 증명이 좀 많아서 대부 대세지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래. 그게 근데 너희가 만약 가짜가 없는 세상을 살 거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가짜가 없는 생활? 가짜가 없는 세상. 가짜가 없는 생활. 거짓말을 아예 할 수 없어. 늘 진실만을 말해야 돼. 그러면 어떨 것 같은지. 은호가 손 들었는데 대금아. 어, 나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왜냐면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없으니까 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럼 시연이는? 나는 그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안 했고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 거짓말을 그 거짓말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나는 편할 것 같아. 대금이. 어, 나라면 난 엄청 따분하고 엄청 심심할 것 같아. 나는 게임이나 말고 좋아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따분할 것 같고 아무 책을 읽더라도 진실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면 출판을 못 될 거야. 그 역사책 그런 거밖에 안 되겠지. 말책도 별로 안 나오고. 나는 그래서 지금도 힘들 것 같아. 두 번째는 근데 너희가 만약 영화 무슨 무슨 영화를 봤어? 근데 실제로 그 나타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너가 영화를 가짜 그 영화를 봤는데 응? 영화에서 나온 게 실제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던 장면이 실제로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네. 진행해. 그런 거지. 아, 응. 왜? 잠깐만. 다시, 시연이. 나는 내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아바타거든. 어. 근데 그 아바타 세상이 한번 눈앞에 펼쳐진다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 왜냐면 거기에 아바타 2가 워낙 물이 많이 나오고 인간은 물에서 숨을 오랫동안 못 쉬는데 아바타들 꽤 오래 숨을 참잖아. 그리고 총 들고 싸우고 그러거든. 그래서 나는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럼 은호는? 나는 만약에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무서운 거를 싫어해가지고 그거는 좀 무서울 것 같고 재밌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음,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최근에 본 영화가 두 종류가 있거든. 그 중에서 한 종류가 외국 영화고 한 개가 우리나라 영화인데 나는 그거 실제 나타난다면 잘 놀러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무도 해보고 놀고 싶고 그래서 엄청 좋을 것 같아 나는 실제 나타난다고. 근데 고질라 같은 거는 별로겠지. 그래서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봤던 아주 흥미롭게 봤던 영화 중에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는 그 스토리가 뭐냐면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리로서는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 예를 들면, 어, 은호가 학교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친구랑 싸워가지고, 엄마 너무 슬퍼. 막 그랬더니 엄마가 보통, 아유, 너,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어떤 나쁜 놈이 너를 전들었어. 막 이런데 그 거짓말이 없으면, 물론 은호 엄마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유, 너 어디서 또 맞고 왔어. 너 맨날 질질 짜기나 하고, 아우, 정말 속상해. 막 이렇게 마음에 가둬두는 얘기를 그냥 막 뭐 하는 거야. 마음의 소리?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야, 은호야, 저녁 먹자. 오늘은 맛있는 된장찌개야. 그랬더니 은호가, 된장찌개 얼마나 맛있지. 맛도 없어. 엄마는 음식도 못하면서. 막,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사춘기예요. 뭐라고? 사춘기 때예요. 아니, 사춘기 때가 아니라 가끔 우리는 예의상, 그냥 뭐 이렇게 남이 상처받을 말이나 안 좋은 말들은 안 하잖아. 네. 근데 그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에 없는 말을 다 뭐 하는 거야.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에 갔으면 아이고 얼마나 슬프십니까 막 아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가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놈 정말 잘 죽었어. 맨날 사고만 치던 나쁜 놈이었는데 아주 죽어서 속이 다 시원하네. 뭐 이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사회가 뭐해? 우리가 낭장, 지금 놓고 봤을 때는 황당할 건가.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난장판인데. 누군가 거짓말을 발명해 내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막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사회가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 그래서 거짓말이 없던 세상에서 거짓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 우리가 거짓말은 나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점심을 안 먹고 갔어. 근데 뭐 어디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뭐 식사하셨어요? 뭐 식사하실래요? 이러는데 내가 만약 거기서 나 지금 배고파요. 밥을 줘야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막 준비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까 봐. 아우, 괜찮아요. 밥 먹었어요. 그냥 뭐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점에서 거짓말이 없다고 하면은, 나 밥 안 먹었어요. 빨리 밥 주세요.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야? 그러세요? 그럼 어서 와 드세요. 그러니까, 야,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남의 집에 오냐? 예의도 없는 너. 뭐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뭐 솔직하게 말해서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난처한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과연 그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정말 좋고 나쁘고 이게 딱 나눠지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거짓말이 나쁘다고 생각해? 나는 어쨌든 나쁜 생각하고 어쨌든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연이는? 나는 그래도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과 내가 득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다르다고 생각해. 어, 나도 시연이랑 똑같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짓말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남을 보호해주려는 거짓말이 좋다고 생각해.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7, 8쪽 잠깐 보겠습니다. 7쪽과 8쪽. 자, 여기서 제목이 뭐야? 동물은 거짓말을 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동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번, 거짓말은 나쁘다. 3번, 사람들은 때로
거짓말을 한다. 4번.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동물보다 부족한 존재다. 자, 어때? 사람들이 동물보다 못났다. 동물이 사람보다 뛰어나다. 라는 그런 주장, 결론이 나왔는데, 요 이야기는 맞는 얘기일까? 아니면 요 이야기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자, 동물들은 거짓말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 어? 안 해요. 안 해. 자, 거짓말은 나쁘다. 네. 사람들 때로 거짓말을 하지. 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보다 거짓말하지 않는 동물이 낫다. 거짓말하는 동물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쁘다. 부족하다. 라는 거. 그럼 이거 4번 이거 맞는 얘기일까? 아니요. 왜? 지금 1, 2, 3번, 1, 2, 3번 다 맞으면 4번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동물이 거짓말을 해도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몇 번이 틀린 거라는 얘기야, 수연이는? 4번이요. 4번이 아, 틀리다고? 네, 1번이요. 1번이 틀려, 1번이. 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야, 지금. 시연이가 그거 찾았는데, 이 책의 저자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8쪽 보겠습니다. 8쪽에서는 1번이 왜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어?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거짓말을 못 해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말을 못해서 거짓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거.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더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없어요. 자, 봐. 옛날에는 자동차 사고가 없었다. 맞아, 틀려. 옛날 어? 맞아, 그 틀려. 옛날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져요. 옛날 200년 전. 오늘날은 자동차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다. 3번. 그러므로 옛날이 오늘날보다 더 좋았다. 자, 어때? 말 돼? 아니면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틀렸어? 어디가 문제야? 바로 1번이요. 1번이 왜? 200년 전에도 다른 거 있었어요. 200년 전에 자동차가 있었어? 교통사고가 있었어? 다른 거 있어요. 응? 소비 자동차 있어요. 무슨 자동차? 홈리 옛날 자동차가 자동차. 있대요. 옛날 자동차. 자, 있어 여기서 있는데. 그럼 지금처럼 교통사고가 많았어, 옛날에? 그래도 그때 우리가 많긴 한데 옛날에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래? 오늘날 자동차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지, 오늘날. 옛날에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거의 없었어. 특히 200년 전에는 아예 없었고. 힘드는데. 그래도 이것도 역시 아니요. 1번이 문제라는 거야, 1번이. 왜 1번이 문제일까? 아까 여기서 왜 동물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가 문제라고 했어? 아닙니다. 옛날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교통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자동차 교통사고가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잘 지켜서가 아니라, 아니라. 안전운전해서가 차 아니라, 없었어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교통사고가 날 일도 없었다는 없어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서 옛날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안 된다는 돼요. 거야. 이해가? 네. 네. 자, 옛날에는 치매 환자가 거의 없었다. 옛날엔 치매 환자 진짜 거의 없었어. 오늘날에는 그럼 치매 치매가 진짜 왜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뭐하다? 많다. 안- 그러므로
옛날이 오늘날보다 뭐하다? 맞다. 더 좋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왜 이게 잘못된 걸까? 1번, 이건 1번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 이것도 1번 때문인 것 이것도 같은데요? 1번. 왜? 옛날에는 취미가 모순하다니까요. 뭐라고? 근데 옛날에는 취미가 모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왜 못 일어난다고? 그러면 수영아 진짜 취미가 왜 이러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갖고 이제 치매가 발생하시는데 옛날에는 치매 환자가 거의 없었던 이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도 전에 다 뭐 하시는 거야? 죽어요. 다 아유, 돌아가시는 거야. 삶의 수명이 다시 못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60세 정도 되면 오래 사신 거고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 없으니까 치매 환자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80, 90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난 거잖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부분에서 그러면 옛날에 치매 환자가 별로 없었으니 더 옛날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역시 논리적으로 뭐야? 그걸 옛날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첫째 거지. 수명이 짧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되고 그 전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우리가 정확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책을 볼 텐데,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책도 읽었을 거고, 영화도 봤을 거예요. 만화 영화는 아니고 영화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어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내 어, 이름은 삐삐로운다. 유튜브에 삐삐 롱스타킹에서 삐삐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그 동영상도 아마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고 아마 지금 여러분이 읽는 책을 대부분 여러분 부모님이 잘 모르시는 건데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삐삐 롱스타킹, 삐삐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아마 삐삐 안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삐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삐삐 그거 아니에요? 그 번호 찍어서 하는 거고 삐삐 아닌가? 그거 말고 그거 사람 말고요. 통신기계 말고 삐삐 한번 여쭤봐 엄마 아빠한테 삐삐를 아시냐고 그 통신기계 삐삐 말고 얼굴에 네. 주근깨 많고 머리를 이렇게 두 갈래로 묶고 됐던 삐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책을 읽은 분도 계실 텐데 책을 읽은 부분은 별로 없을 거고 아마 TV나 영화로 보신 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